자, 이제 그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최근에 봅니다. 최근에. 자, 이 유치권자가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12에 200번 봅니다. 자, 요 보면은 경남 함안의 공장입니다.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을 원래 이 건축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한 7억 주고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건설주 대표는 경매를 꼭 좀 빼야 됩니다. 7억을 지도 안 주고 다 공사하고 10원도 못 받아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아주 많은 거죠. 많은 겁니다. 7억을 그 공사 다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10원도 못 받고 인도를 해주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결과냐? 하루는 어느 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공장이 경매되고 있대요. 자, 이 공장이 경매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 입장이냐 했더니 여기에 자기들이 신축을 한 공장 업체래요. 지구이래요. 지구이라고 해서 그럼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런 게 자기가 뭐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업체에서 요 보면요. 유치권이거든요. 유치권이 이렇게 막 신고되어 있네요. 자, 서진 플랜트에서 1억. 자, 요 뒤에 보시면은 인터 건설회사에서 금액이 7억 7,500. 자, 요 직원이 왔어요. 7,500. 자, 요 자기가 공사를 7억 7,500 쭉 했대요.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가 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경매에서 요때 쭉 왔어요. 저한테 쭉 왔어요. 이때 쭉 왔어요. 저한테 뭐 이제 상담 비슷하게 왔다 갔는데, 자, 그래서 내가 자, 유치권을 그러면 저거 유치권 주한테 말이죠. 그럼 제가 뭘 본다 했습니까 지금? 요거 보죠. 요거를 꼭 눌렸습니다. 눌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문구가 있어요. 뭐 제3야 요 본게네. 자, 요 쭉 보니까 뭐 이름이 나와요. 나오죠? 나옵니다. 나왔어요. 나오고 요 업체는 7억 7천을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낙찰자는 참고해라. 자, 열어놓으면은 요거는 다 진성이라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단은 요렇게 되면은 대출받기 힘들어요. 은행에서 이거 진성이 점유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대출도 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거의 90% 노합니다. 네? 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돼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이 요때쯤에 왔는데 지금도 직원이 점유를 잘하고 계시죠? 지금 추수하고 없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무슨 그런 해결 말씀을 하십니까? 했어요. 그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참담하길래 또 그 사람 내가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옛날에 은행에 또 후배니까. 자, 후배 지임장입니다. 부지임장, 쉽게 말하면. 부지임장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지임장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신안의 마산역의 황 지임장. 이제 전화 왔는데 뭐냐, 그러면은, 자기 창동 지임장인데, 당신 후배가 지금 퇴직을 내일 모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지금. 그죠? 지금 11월 말일인데, 사표를 냈는데, 이 참, 좀 반려를 하고 뭐 좋겠는데, 연말 좀 지내고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종용을 해달라. 연말까지 지내고 퇴직하는 걸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 가냐, 서울에 뭐 건설회사 뭐 어쩌고 뭐 간대요. 뭐 좋은데 뭐 간대. 그래서 일단은 또 그 집에 전화도 없고 연말까지 한두 달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딱 퇴장을 하라. 이랬어요. 그래갖고 또 연말 있기로 했어요. 했는데 12월 중순쯤 되니까 명예퇴직 공문이 날았어요. 명예퇴직 할 사람을 대출하래, 신청하래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냥 들러 나가면은 퇴직금이 1억 5천인데, 명예퇴직을 하면은, 예로, 자기가 연봉이 1억 2천이다. 그러면은 1억 2천 곱하기 그때는 2년 6개월 줬거든요. 그러면 한 3억 한 4, 5천 정도 플러스가 있습니다. 알겠죠? 2년 6개월, 지금은 3년 있더라. 요번에 뭐 4월 달에 퇴직하는 신한에 보니까, 신문 보니까 3년치를 이제 근무를 한 것처럼, 예로 지임장이 연봉이 1억 5천 같으면 1억 5천 곱하기 4억 5천을 플러스 준다. 기존 남은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하고 남은 데서 플러스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자기는 선배 말 듣고 잘 됐죠? 잘 됐죠? 잘 됐는데 문제는
그래서 여기 점유한테 바로 하락했거든요. 지금 큰일 났다. 너 만약에 점유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 막 보러 올 건데, 지금. 요거 잘 됐고 해갖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죠? 동상 찍죠? 이러면 나중에, 코너에 몰릴수록 낙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빨리 점유를 해제쳐야 되는데, 자, 그 뒤에 난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어느 날 사건 번호를 이제 한번 혹시 물어보니까, 사건 번호를 이제 파악돼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조사해 봤어요. 이게, 이제 사건에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 낙찰자입니다. 이게, 낙찰자가 있어요. 낙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을 인도하고, 이게, 요 업체에서 졌어요. 그래서, 져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기각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끝났bin 겁니다. 그래서, 점유 때문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90%. 알겠죠? 점유를 못했다. 내 말 듣고, 그때 바로 직원을 일단은 말을 맞춰야 되겠죠? 언제부터 점유했다고 한다고요? 경매되기 전부터. 그죠? 경매되기 한 2달 전부터 점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소송이 붙으면요, 이랍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점유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직원이 상주를 했습니다. 직원이 누군데? A라고 한 직원인데, 본 것도 200만원 주면서 뭐, 15달. 계속 지금까지 그어서 점유를 해왔습니다. 자, 그거가 안 됩니다. 그럼 점유를 할 때 사람이란 것은 테레비 봐야 되겠죠? 그럼 테레비 수신료, 전기, 가스, 지부캔, 영수증, 요거를 딱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판사가 보고, 아이고, 점유를 잘했구나, 그런 거지. 보통 가보면 이래요. 저도 이제 원고 피고 쪽에 이제 이래서 따라가 보면은, 이 진행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점유해서 검열합니다,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름에 한 번 가고,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뭐, 이래서 계속 뭐, 점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랍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직원이 상주하듯이 하든지, 정 안 되면은, 요새는 직접 점유가 필요 없고요. 간접 점유가 허용되니까, 여러 경비에서 맡기면 됩니다. 한 달에 2, 30만 주고, 그래갖고 영수증 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허용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7억 얼마를 그냥 그 큰 돈을 받아내도 신차는데, 그죠? 신차는데, 그럼 낙찰자만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낙찰자는 막 7억 얼마를 안 주고 그냥 막 쉽게 싸게 막 공장을 인수받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들이, 점유를, 그래서 건설업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 경매를 배워가고 점유를 잘 하셔야 돼요. 공사 백날 해봤자, 보통 토지주는 동합병 없죠. 부담하고 없습니다. 얹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로 낙찰한테 받는 게 이제 때가 있는데, 우리 민사집행 보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점유를 못 해주겠다. 그럼 네가 받으라. 그러면 7억 얼마를 내고, 인도해가라.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잘했는데,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은, 공사 100년 허당해도 깨집니다. 깨집니다. 잘 쓰면 됩니다. 그럼 낙찰자만 좋은 시겠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낙찰자만 아주 뭐 7억 얼마 싸게 산 겁니다. 그죠? 주도 뭐 14억인데, 얘로 20억짜리 8억에 받아진 게 7억 주면 15억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 8억 받고 아예 뭐 나머지는 없었으니까, 소송 이겨버렸으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아파트형 공장.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네? 자,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게 갈로 이러고 뭡니까? 지식산업센터. 보통 여기 합니다. 법률 용어는 센터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이제 아파트 공장이라고 부르지만은 지식산업센터인데, 그죠? 요게 18억에 낙찰을 받고 보증금 1억에 월세를 한 1200 받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증금 1억에.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 공장은요, 이게 MPL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PL로 많이 사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로 이 서울 시내 아파트 공장입니다. 구로구 이런 데 보면 있어요. 구로구, 성남, 분당, 뭐 수원 이 보면은 아파트 공장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아파트 공장은 좋은 점이 대출이 잘 됩니다. 대출이 작게는 80%, 많게는 90%까지 적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택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시내 아파트 공장은 막 거의 한 90%까지 막 적어야 되고 막 그래요. 뭐 작게는 80%. 80%는 막 보통 해준다 이 얘기고, 90%는 좀 접근이 잘 되면은 90까지 또 접근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낙찰 받으면 대출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아파트형 공장은 이렇게 해서 또 대출이 잘 되니까 요새는 상당히 인기상. 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독 옵션에 가서, 그죠? 경매 검색 가서 물건 종류에 아파트형 공장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요 막 나오죠. 달서구에도 나오고 인천 서구에도 3억 4천까지 뜨는 게 뭐 때문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쭉 나옵니다. 나오고 있죠. 그러면 특히 서울에 보면은 서울도 아파트 공장이 많이 낙찰되고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여기 있네. 그죠? 독산동에 1층에 있다. 그죠? 전용이 40평이다. 토지 뭐 요건 또 알아봐야 되겠고 일단은 40평 정도가 지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떨어져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그럼 아파트 공장은 이게 이제 전용이 40평인데 이게 뭐 10억 4천에 이게 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주차 접근이 잘 되면 좋습니다. 차가 7층까지 올라가면 7층에 아파트 공장 놓은 거하고 8층에 주차가 못 올라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시겠죠? 뱅글뱅글 돌면서 차가 딱 사무실 앞에 딱 대주면은 이 값이 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공장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형 공장 요거는 이제 저게 파주 쪽인데 물건이 뭐 괜찮은가 봐. 사가지고 뭐 자, 이 보니까 18억 낙찰 받고 대학에 봅니다. 낙찰 받고 대출을 16억 받았대. 16억. 엄청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를 한 120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자 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이면은 한산 보증금이 여기 10억이죠. 13억이고 그죠? 한산 보증금은 13억이네. 틀렸네. 13억이고 시세는 얼마인 거야? 시세는 두 배라 보면은 26억이다. 26억. 그죠? 아시겠죠? 13억에 한산 보증금은 자 이렇죠? 여기다 곱하기 배합니다. 곱하기 배. 그럼 뭐 1200 곱하기 하면 12억입니다. 12억에 1억 따면은 13억에 곱하기 또 2를 하면은 이 시세가 됩니다. 시세. 아마 한 26억인데 18억에 받았다 하니 잘 받은 거죠. 잘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럼 요거도 아마 요거는 막 유치권하고는 조금 관련이 유치권도 있긴 있는데 합의를 잘 해가지고 무마를 시켰대요. 공갈문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15에 1, 2, 4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보기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여기에 이제 18억에 낙찰됩니다. 되는데 이해관계는 아니면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뭐 자 보세요. 임차인이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이 땅을 삽니다. 땅을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다음에 되팔기를 기대하는데 예로 10억에 사서 뭐 한 4, 5년 지나서 2억에 팝니다. 20억에 예로 팔면은 아마 내년 같으면은 77%가 세금 내놔야 돼요. 1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 내놔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땅에 월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월세 받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땅을 샀는데, 여러 돈을 똑같이 10억을 똑같이 땅을 투자한 사람이 있고, 여러 아파트 공장이나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원도 월세가 없고, 여기는 한 달에 월세가 한 4, 5만 나오고, 그럼 어디 들어가지 우리는? 월세 놓는 게 좋아요. 알겠죠? 빈터 사가지고, 월세도 없는, 부동산 거지가 많아요. 지금 강남도 골치 아파요. 아파트 30억 크죠? 30억 크죠? 보유세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보유세가 예로 한 2천, 3천만 내라 그러면 여러분 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면은 30억짜리를 10억은 뭐 상속세가 일괄공제로 됩니다. 10억은. 그럼 나머지 20억의 세금을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 내놔야 되는데 자식들 내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 어려운데, 일단은, 어느 날 기사 보니까 강남에 우리 20억가 있는 아파트 사모님이 스타벅스 커피 5천짜리 한 잔 먹기를 끓여한대요.
수입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월세는 이게 좋아요. 월세는 공장. 공장을 보시고, 그냥 빈떡 떡 사가지고, 1000년, 100년, 10년 기도해봤자, 다행히 또 잘 팔리면 다행인데, 또 팔았는데 세금이 또 뭐, 요새 같으면은 뭐 66%인데, 내년부터는 10%더 붙으니까 77%죠. 금년에는 55%다, 그죠? 55%인데, 단타, 1년 미만, 단타가 55%, 내년에 뭐 77%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이 공장이 좋아요. 월세 나오는 공장. 같은 공장에 가서 딱 보면은, 월세가 나올 만한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이가 있는 거는 월세가 나오는 공장이고, 원래. 그죠? 안 넣어도, 이거는 계속 그냥 자연적으로, 요 정도는 그냥 형성이 되는 겁니다. 회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공장을 사는 것도 좋다. 여기입니다. 여기도, 유치권 여기 조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여기 있는, 그죠? 유치권 여기는 조금 나오네. 그죠? 신고 접수됐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크는 의정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합니다. 요거는 아예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의정부 지방법원 확정됐다. 그럼 유치권 신경 거 없죠? 없고, 이제 그냥, 낙찰받고, 어차피 공장 돈을 사면 그거 돌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낙찰받는 목적은 나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공장이 7개, 8군데 막 들어와 있는데 나가라 하는 거 아니고 너가 영업해라 하는데 월세만 좀 잘 주라.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한 10% 20%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서로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갖고 나가서 하면 나가고 대부 한 7, 80%는 그대로 인수를 받고 월세를 더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장이 좋다 얘기입니다. 자, 11번. 자, 아까 퍼뜩 보니까 서구에 13억이 사업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장이. 그죠? 2층인데 놨더죠, 공장이. 자, 7억 3,300만원, 한번 봅니다. 이거 보면은 13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찾아보니까 이 공장의 건물은 한 7억 3,200이고, 기계가 한 5억 8천이죠. 자, 다시 봅니다. 밑에는 기계기구죠. 기계가 한 6억 되고, 건물이 한 7억 되고 이래요. 7억 한 3천 되고 그래요. 자, 거기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 뭐 이리 많이 떨어졌더니, 자, 봅니다. 아까 우리 봤죠? 공장, 아까 유치권 우리 검색하니까, 나왔죠? 경매 검색에서 아까 유치권, 아파트형 공장, 이리 검색을 하니까, 교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요. 많이 떨어졌죠? 야, 이게 무엇이 많이 떨어졌노? 저도. 아이고, 이게 많이 떨어졌구나. 자, 봅니다. 눌러보니까, 이 아파트형 공장인데, 전용이 70세평인데 말이죠. 세평의 공장인데, 이게 지금 한 13억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야, 괜찮겠는데, 강의를 이제 교재를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8층 중에 2층인데, 그죠? 공장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이제 그 아파트 공장이 하는 거예요. 자, 5억 2,700이고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에 대해서 여기고 결국은 여기 해당되는 거는 한 7억 한 3천 정도, 7억 3천 정도 되는 아파트 공장입니다. 그럼 밑에 거는 이게 5억 8천은 이거 기계입니다. 기계. 자, 기계도요. 우리 학원에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계만 원장님 공장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구해주셔서 뭔데 하니까 기계가 많은 거 알겠어요? 대지 건물은 금액이 작고 예를 대지 건물은 두 개 합쳐서 5억인데 기계가 한 10억 되고 이런 거는 기계는 거의 고철값을 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지 건물 한 4억 5억에 팔립니다. 그럼 자기는 기계를 그걸 사가지고 고철이 원래 이제 순환 자원 시설이거든요. 그것만 전문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서 또 매덕을 버린대요. 그럼 여러 4억주 산 거를 기계에서 거의 마련 줄 정도의 돈을 챙긴다. 그러면 공장은 거의 공짜로 살 정도로 됩니다. 그럼 이것도 기계가 5억 8,800이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요 공장의 기계를, 이게 이제 연구를 잘 해가지고 공장에, 기계도 담보가 있거든요. 보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기계도 이게, 이때 한식이 큰 게 있는가 봐요. 공장에. 그럼 기계를, 여는 공장이 있네, 그죠? 기계를 팔아가지고 고철로 이렇게 하는가 봐. 이게 비싸게 또 팔리고 하는가 봐. 이건
자, 그래서 요런 것도 그럼 먼저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이 있다 없다 지금? 없죠? 없죠? 그럼 유치권이 있는가 없는가? 자, 유치권은 요거는 또 유동화에 가 있는가 봐요. 자, 유치권은요, 여러분들이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인에서요, 제일 밑에 가면은 요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유치권자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 자주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유치권자, 임금 채권자 뭐 이런 나옵니다. 이런 나와요. 유치권자하고 임금 채권자 뭐 이것들이 나오니까 잘 보시면 아 그럼 유치권은 없는구나 느끼면 됩니다. 감각적으로 이는 법원에 와야 돼. 법원에 와서 이제 그 해당 사건을 넣으면은 제일 밑에 당사에 내게 나옵니다. 자, 유치권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뭐 큰 뭐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금액이 일단은 그 뭐 기계를 놔두고 은행 가서 이게 한 7억이라 보자 간단하게. 그러면 7억에 대출이 얼마 됩니까? 했더니 뭐 한 80% 줬구만. 5억 6천. 그러면은 요번에 사는데 큰 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뭐 그렇게 유심 보상도 많이 났네.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써갖고 잘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창원도요, 요 SK 저기 아파트 공장이 있거든요. 공단에.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공실이 많이 생겨요. 그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은 73평에 일단 관리비를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출이자 물어야 돼요. 대출이자. 그런 자금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뭐 살 때는 최소 공실이 1년 간다 생각하고 대출이자 1년, 관리비 1년, 추가 자금을 조금 확보를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좀 편안하지. 달랑 바로 뭐 임대가 나온다 그리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 요거는 포함이 되었으니까 낙찰자가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조에 가지고 기획이 포함됐죠? 자, 여보세요. 나중에 얘기하고. 질문하신 분. 이거 보시라고 질문하고. 이거 보이죠? 기계에 포함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낙찰자가 이 기계라 하는 건요, 공장하고 기계는 항시, 저당법에 의해서 세트로 파는 겁니다. 그냥 뭐 따로 팔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대전제가 그래요. 토지 예로 5억, 건물이 7억, 기계기구 5억, 이런 식으로 17억을 같이 파는 거예요. 저당법에서.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는 기계기구하고 공장하고 같이 세트로 저당법에 써놨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6조에서 같이 담보를 취소하 거래하죠. 은행 지침에도. 자,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기계는 또 별도로 예를 여기서 뭐 한 1억이 나왔다. 2억이 나왔다 하면은 또 돈 되는 거죠. 그죠? 돈 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은 아마 사업자라만 내야 될 겁니다. 그죠? 어떤 데는, 예로 우리 창원 같은 데는 창원공단 입주 기업에 준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이제, 우선 이전할 때까지 상관없어요. 이전할 때는,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전할 때는 아파트형 공장에 계속 그렇게 뭐 제한 사항 없대요. 근데 거기서 관리하는 이제 입주업체에서,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공장 있는 것도 이제 그 취득세 뭐 또 감면 조항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부 아파트 공장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살살 보시면 됩니다. 눈에 띄어서 이걸로 본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쭉 관심있게 아파트형 공장들을 봅니다. 그죠? 보면은 창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서울시내 있는 게 좋아요. 서울시, 뭐든지 그래요. 서울시청 로타리에 가까워야 됩니다. 자, 창원에 경상남도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요, 창원시청에 가까운 데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청 로타리에서 자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예로 뭐 북면 간다든지 저기 현동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니 외곽으로 빠지는 아파트는 창원시에서도 값이 좀 떨어집니다. 좋은 데는 어디냐? 시청 로타리에서 가까운데 붙어있는데 뭐 이런 데 사시는 게 좋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쭉 보시면서 이제 시험 이건 가깝죠. 가깝습니다. 서울하고 가까운 데서 이제 보통 사무실도 같이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아파트 공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엠펠 우리 하는 김동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공장만 주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사락하고 부추기고 막 전을 재놨고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 공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계가 한 6억 정도 있으니까 뭐 크게 감정을 해본 게 감정가만 벌써 한 7억 한 3천 되죠. 7억 3천인데 4억 5천 떨어진 게는 많이 떨어진 거죠. 절반까지는 안 돼도 한 64%, 한 보통 보면 우리가 한 3차 정도 떨어졌다 알고 보면 되겠네요. 3차. 그럼 요거는 이제 덤이고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이런 걸 예로 베트남 가니까 6억에 사가더라, 5억에 사가더라 그러면 뭐 땡 잡는 거죠. 그죠? 업체가 여러 기계는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여러 중국이나 베트남을 시고 하니까 그게 막 원가가 들어. 이게 원래 8억짜리거든요. 8억에 내용연수 조금 쳐져가지고 지금 5억 8,800원 그랬지. 원래는 8억짜리 공장입니다. 이게 기계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거액 유치권이 있다. 경기도 파주에 보니까 다세대 빌라가 2개 나왔어요. 저번에 한번 강의할 때 팍 나왔는데 34%면 싸죠? 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거 뭡니까? 유치권이 신고됐대요. 이게 골치 아프죠? 신고됐습니다. 크고 그 제가 집행관에 현황조사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조사하면 미상이에요. 미상이고요. 미상이고 여기를 보면은 사람이 없어 점유자 확인이 안 되면은 점유관계는 뭐 잘 모르겠다 뭐 해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유치권이 들어왔죠. 신고됐죠. 됐는데 여기도 그래요. 점유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그죠? 집행관 조사서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거는 안 좋습니다. 만약에 서로 소송이 붙으면은 유치권자가 불리하다는, 우리가 유리하고 소송하면은 자, 서류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자 20에 748에 1 봅니다. 자, 2개가 나왔어요. 요새 지금 참 빌라도 없고 전세도 없다 그런 판인데 2개가 34% 떠집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죠. 사가지고 여러 5개 팔아비면은 뭐 괜찮은 거죠. 하는 겁니다. 자, 다세대 빌라를 보니까 전용이 뭐 25평 됐네. 딱 됐고 금액도 34% 됐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까 뭐 하나 보이죠? 이거 뭐 보이죠? 이게? 그죠? 여러분이 볼 때는 주로 1, 2, 3차거든요. 그때 보면은 요런 것들이 막 대문 짱만하게 붙어 있습니다. 대문 가보면은. 자, 한번 보이죠? 유치권 행사 중 삼성공조에서 무단 출입하면 형사 고발한다 해놨다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으면은 멈칫합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저게 유치권이 신고됐네 이러면서. 자, 문제는 다타 봐야 돼요. 다타 보는데 1, 2, 3심 가와야 결론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저쪽에서 조금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 자 봅니다. 그럼 낙찰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하면은 주로 요번께 유치권 신고됐어요. 유치권이 있습니다. 삼성공조 이상배 사장께서 10억 정도 내놔라. 그러면 성립되다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2개의 10억을 달락했는데 내가 하나만 낙찰 받으면 5억 정도는 각오해야 되겠죠. 그죠? 각오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황조사서를 먼저 봅니다. 보니까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집행관은 한 번 갔습니다. 이 말이죠. 한 번 갔는데 미상 해가지고 여기서는 없어요. 자, 요리 놓으면은 사람이 없어 전혀 확인돼서 별도 확인을 하는데 요리 놓으면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저쪽에서 불리하고 여러분이 좀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은행이 그리고 임의계 맺는 데가 어디죠? 한번 봅니다. 원래가 강동농입니다. 부실이 되니까 여기로 갔어요. 유동회사에 여기 가서 여기서 결문 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높게 팔리기를 원하죠. 낙찰가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농협자산관리회사 담보 일부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치권을 신고서 이게 들어왔는데 10억이 들어왔는데 요거 열람을 했습니까? 좀 어떻게 좀 봅시다. 지금 은행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유치권 신고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바로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복사 해가죠. 벌써 자기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람 복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유치권 배제 신청서 넣어야 됩니다. 안 넣는 게 또 이상해요. 안 넣는 게. 원래는 낙찰을 높게 받으라고 유치권 승인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 저는 이제 IMF 때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유치권이 막 나왔어요. 나오는데 맨날 배제 신청 쓰는 게 일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냈는데 안 냈네, 지금 보니까. 일단은, 농협자산관리회사 가서 열람해온 거, 요거 내용을 좀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가보니까 유치권자가 되어 있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 13번. 자, 13번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3번. 자, 지금 시간이 20분이네요. 30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10분. 유치권이 신고됐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배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유치권의 배제자라.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또 잘 받고 있어요. 문제 없게 적고, 자, 봅니다. 꾸미에 보면은 주택이 나왔는데요. 3억에서 1억 들였어요. 토지가 지분 크는 것은, 이거는 지분이 아닙니다. 그죠? 도로하고 한 필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분이니까, 지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은 배제 신청서를 보통 넣습니다. 배제 신청서 크는 것은, 누가 넣나 하면은 주로 경매 넣은 사람. 여기가 피곤하죠? 여기가 설정을 하고 옛날에 경매를 넣었는데, 아주 피곤합니다. 금액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래서 배제 신청서를 보통 어떤 사람은 유동화에서는 주로 구독신에도 넣어줍니다. 보라고. 원본을 보라고 하는데 이제 이는 자산관리공사 국가기관이니까 그냥 그러지는 않고 법원에만 넣어준다 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별 문제 없겠구나. 일단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이거는요 1, 2, 3심까지 대부분 가봐야 돼요. 가봐야 판결하는 건데 일단은 자 그렇게 느끼면서 접근하면 된다. 느끼면서 좀 유리하다. 그러면 대출 받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배제 신청서 들어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고 특히 이 물건은 건조당 뒤에 전입이 됐다. 3월 달에 됐는데 11월 달에 뒀다 하면 또 전입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만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4월 15일 날 여주업씨가 유치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입이 되어 있어요. 늦게 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지금 현황조사서 당연히 오겠죠. 현황조사서에 당연히 아마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미상 해놨는데 이거 어딨노? 집행관이 갔는데 확인을 못했다. 저 삐약이죠.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거죠. 그죠? 전입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없더라 이야기죠. 없더라. 그러면은 전입만 되면 뭐합니까? 또 점유가 잘해야 되겠죠.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집행관에 올 때 잘해야 돼. 올 때. 그럼 이게 두고 이건 이제 쓰인다 그게. 문제 이제 그 사람으로서 아주 큰 아키데스 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잘해야 되겠다. 최소. 보통 때는 뭐래도 집행관에 올 때 발을 거두고 코피 하나 터트리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판사님 내가 들어가다가 유치권이나 그런 놈한테 코단 받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빗방울이 몇 개 떨어져도 이래 해놔야 판사님이 와 진짜 점유를 가면 확실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임야에 많이 떨었어요. 자 임야에도 유치권이 여지가 있으면 됩니까? 임야에 됩니다. 되는데 지금 14에 지금 쭉 보니까요. 이났네. 현장 방문 시점에 현재 1, 3번 토지는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났어요.
진행 중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법률로 따질 때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채무자 소의 건물에 관해서 정개축 등 공사를 도급한 수급인이 경매 기입 등기가 마치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이후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을 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자, 이야기 뭐냐 그러면은 이 공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완료가 경매 전에 돼야 되지. 경매 이후에 예를 듭니다.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경매 임의경매 등기부에 딱 찍힐 때 3분의 절반 됐어요. 그 다음에 찍히고 난 뒤에 등기부에 임의경매가 딱 기입되고 난 뒤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임의경매 들어가기 전에 공사가 100% 완료되고 변제기가 완료된다 이 말입니다. 공사가 완료. 그럼 요거는 지금 이런 문구 있는 거는 별로 저쪽에서 안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문구고. 알겠어요? 그럼 공사가 완료됐다 안 됐다 지금? 안 됐다 보는 거죠.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20의 303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파기를 했다. 좋아요. 특파기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파기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이게 태안군의 임야가 한 4,000평 되는데 10억짜리가 누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고 또 3억을 떨립니다. 많이 떨어졌죠? 임야가. 자, 이렇게 임야가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는데 막 공사를 한 것 같죠? 느낌에. 그죠? 느낌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요게 공사를 좀 한 것 같는데 그죠? 한 것 같는데 이게 유치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이런 막 한 것 같네. 그죠? 공사했죠? 느낌에 좀 해보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죠? 준보존산지고 뭐 좋습니다. 조건은 좋고 도로도 이렇게 이제 보장 도로에 접하고 짜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유치권이 이제 문제입니다. 유치권 그죠? 매수인으로부터 유치권 행사 중이나 현수막이 걸린 컨테이너에 있으나 잘 모르겠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놔서 보니까 채무자 자 이봅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러면은 저쪽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알겠죠? 이 자기 이름이 요 밑에 들어와야 되지 채무자 소유자 점유 이래 비면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진행 중이고 짜고 이놨는데 일단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놓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업체가 이름이 나오면서 가니까 직원이 점유를 하고 공사 지금 감시 감독을 하고 있더라. 공사대 못 받았다고 주하고 있더라. 이게 공사 끝났다 이 정도 돼야 되지.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유리하다 보는 거예요. 자, 15번. 대지 낙찰자 입장에서 고려하자. 자, 봅니다. 땅을 낙찰받아요. 이 사람은 뭘 받습니까, 지금? 토지만 받는 말이죠. 토지. 이 아파트가 18세대인가 있는데, 여기에 토지만 받았다. 그럼 그 뒤에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공사한 사람이 있겠죠. 이 신축 건물에 18세대인가, 여기에 신축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이 땅 낙찰자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례 입장은 법정상권을 우리는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위에 선순위 전세권자나 선순위 세입자나 선순위 뭐 유치권자나 모든 것은 다 배제하는 겁니다. 뭐 토지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그래요. 밀양 가옥동도 토지만 받았는데 이게 건물만 받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죠. 철거 대상입니다. 여기 있죠. 제가 해놨죠. 창원지방법원에 요거는 건물을 철거하고 월세를 매달 지로를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추산동 거는 유치권을 백날 주장해도 요거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렵다. 그래서 판례는 열심히 설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순위 대항인 임차인도 퇴거를 해야 된다. 대항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 낙찰받는 사람이 장땡이고 위에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 임차인, 뭐 유치권 주장자 모두가 다 나중에
땅 낙찰받은 사람이 철거하라 그러면은 철거해야지. 아, 나 선순위 세입자인데,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나 선순위 뭐 유치권자인데, 그건 안 된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항상 땅을 낙찰받는 게 좋아요. 땅이 나왔을 때 받는 게 좋습니다.